자, 임플란트 보초를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어바트먼트를 고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. 어바트먼트가 별도의 어바트먼트가 필요할 때 어바트먼트를 고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인상을 뜨고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. 근데 어바트먼트를 고르지 않고 이제 임플란트 위에서 바로 보초를 만드는 경우 방식으로 대부분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 오버덴처 틀니에 이렇게 이제 어떤 결합 장치 같은 게 있어서 똑딱똑딱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거를 할 때는 이런 어바트먼트를 써요. 예, 원래 예전에 그 컨벤셔널 한 RPD를 만들 때 달보 어바트먼트라는 게 있어서 달보 할 거예요, 그지? 달보 이렇게 여기 클립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딸깍 물리는 그런 달로 어바트먼트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거 뭐 별로 잘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요. 이렇게 클립 같은 게 여기에 딸깍 들어가게 돼 있었다. 그 다음에 오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는 달러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혹 같은 게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고무가 뺑 들어가는 거예요. 고무. 오링 어바트먼트는 지금도 가끔 써요. 이렇게 요 속에 요 고무링이 들어가고 요 고무링이 여기에 잡혀 있게 하는 거지. 그러면은 그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?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. 잡아주지만. 근데 요즘에 주로 쓰는 게 이제 로케이터라는 걸 쓰잖아요. 로케이터 어바트먼트는 달로 어바트먼트하고 뭐 오링 어바트먼트, 달로 어바트먼트에 약간 변형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이런 게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니까 달로하고 오링하고 결합을 시킨 것 같은데 자 여기 봐요. 요게 임플란트는 이 잇몸 속에 있고요. 잇몸 밖 이렇게 오버된 초형 어바트먼트를 고를 때는 잇몸보다 약간 바깥에 나오는 이 높이가 조직의 높이가 그렇게 된 걸 고르라고 그랬잖아요. 기억하나? 하여간에 이때도 어쨌든 어바트먼트를 골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. 요거를 잘 안 쓰는 이유는 이게 이만큼이 틀니 안에 들어갈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또 덴처 치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높으면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로케이터는 그게 이제 가장 공간이 적으니까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바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두 개를 서로 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 위에 딸깍 클립 같은 게 들어가는 그런 또 오버덴처 방식이 있죠. 예전에는 이런 거를 썼어요. 이렇게 골드 클립을 썼어요. 골드로 된. 골드 클립이야, 이게. 바가 여기 골드 클립이 있는데, 그러면은 틀니가 잇몸에서 살짝 눌리면은 약간 더 들어갈 수 있잖아. 근데 이 바 위에 골드 클립이 있다 보면 이게 자꾸 힘이 무리하게 가해져서 내 덴처가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스페이서를 넣었어요. 이 골드 클립을 쓸 때는. 근데 플라스틱 클립은 그 플라스틱 자체에 어떤 탄성이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망가지면 또 바꿔주고 하지만 플라스틱을 클립으로 바꾸면서는 이런 스페이서 쓰는 건 없어졌고 이렇게 이게 바하고 여기 이렇게 이게 그때는 이 바도 골드로 그냥 이렇게 캐스팅 된 게 나와 비쌌지. 스페이서가 있었고 뭐 그랬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어바트먼트를 먼저 골라서 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
오버덴처를 여기 봐요. 오버덴처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테이블이라도 테이블의 의자가 이렇게 다리가 4개잖아요. 4개. 하나는 이렇게 좀 약해서 이렇게 쓰러질 수 있지만 4개가 딱 버티면 이게 굉장히 든든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경우는 2개를 묶어서 하니까 좀 단단해질 수 있다. 하나하나가 각자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하는 건데 이 아래 턱뼈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래는 요거 뭐 2개 임플란트 심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견뎌내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위에는요 최소한 4개 좀 넉넉하게는 한 6개 정도를 심어서 연결을 해야 이 오버덴처를 받쳐주는데 무리가 없다. 뭐 보통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위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. 우리가 뭐 어바트먼트든 임프레션 코핑이든 들어가잖아요. 그런데 요거 예전에 내가 얘기했어요. 임플란트의 레귤라 타입의 임플란트의 플랫폼은 직경이 한 4.0 내지 4.1mm, 헥스의 직경은 2.7mm, 헥스의 높이는 0.7mm 다 라고 요 정도는 외워두라고 했어요. 4.1, 2.7, 높이 0.7 여기에 부속이 딱 들어가려면 이거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아줘야 되잖아요. 그죠? 아주 잘 맞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런 어떤 원기둥 같은 게 있다고 치고 여기 봐요.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쳐요. 근데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직경이 똑같은 원기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런 실린더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으면 거의 낄 수가 없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그대로 들어가면 여기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쓰러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는 이런 기계적인 결합을 할 때는 약간의 유격이라는 게 필요해요. 유격. 어느 정도 약간 틀어져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. 근데 또 그게 너무 많이 공간이 유격이 크면 또 헐거워진다거나 뭐 그런 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런 뭐 사이즈별로 그 위에 이제 어바트먼트는 보통 뭐 여기서 이게 4.1이고 여기서 이만큼 되는 게 보통 최소한 4.5mm 되니까 옆에 치아하고 간격은 최소한 5mm는 돼야 여기다 보철을 할 수 있구나. 임플란트를 딱 꽂았는데 보철할 간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나중에 보철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미리 좀 알아야 되는 거지. 이게 이제 그 유격에 대한 얘기예요. 이게 이제 예전에 어떤 회사가 자기네 제품이 좋다. 우리가 임플란트 위에 이런 육각이 있잖아요. 육각의 요 폭이 요렇게 쟀을 때, 요렇게 쟀을 때, 요렇게 쟀을 때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거지. 얼마나 잘 맞느냐. 그러니까 뭐 자기네 회사 거는 요 오차가 요 정도 범위밖에 없다. 다른 회사 것들은 오차가 더 크다.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 임플란트하고 랩 아날로그하고 얼마나 똑같으냐 그거지. 그러니까는 이 회사 거는 뭐 거의 비슷한데 어느 회사는 랩 아날로그가 이렇게 작고 어느 회사는 랩 아날로그가 훨씬 더 크고 뭐 이렇다. 그러니까는 그런 기계적인 정확도라는 게 또 필요하다는 거. 국산 임플란트도 쓰다 보면 헥스에 들어가든지 뭐 하는 게 어느 거는 좀 빡빡하고 어느 거는 좀 편하게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. 편하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없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. 그래서 이제 뭐 어바트먼트를 연결하는 과정인데 어바트먼트용 스크루
임플란트가 있고 그 위에 어바트먼트를 스크루 드라이버로 조이고 그 위에다가 또 보철물을 조인다고 했는데 어바트먼트용 스크루 드라이버라는 것도 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버덴처 할 때 그 로케이터 어바트먼트를 달으려면 그거를 또 이렇게 조여야 되는 드라이버가 필요하잖아요. 그런 얘기예요. 다음.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면 이게 정확하게 맞아서 틈이 없어 보이지만 이걸 각도를 딱 바꾸면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철물이 자꾸 풀리거나 뭐 스크루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.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반드시 이 틈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꼭 찍어서 확인하라고 했죠. 다음에 뭐 조이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대략 어바트먼트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, 그리고 이제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했던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에서 인상을 뜨던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즘에 하는 작업이, 우리가 이 치과에서 하는 작업이 입안 상태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놔서 여기서 작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인다이렉트 테크닉이라고, 간접법이라고. 그러니까는 입안 상태를 그대로 옮겨서 작업 모형, 뭐 내지는 뭐 마스터 모형을 만드는, 그거는 이제 인상을 뜬다고 하잖아요. 인상을 뜨고 뭐 스톤을 붓고, 요즘에는 이제 스캔을 할 수도 있고, 그죠? 그래서 이제 인상을 떠서 그 작업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줄 거예요. 뭐 다음에 보철에 필요한 기구들이고, 그래서 예비 인상을 떠서 예비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커스텀 트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인상을, 파이널 인상을 뜨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. 그러니까 자 봐요. 예비 인상을 떠서 예비 모형을 만들고 그걸로 다시 뭐 레진 블록 만들고 커스텀 트레이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만들고 그랬었다. 예전 방식이 아주 오리지널 방식. 이제 예비 인상을 뜨는 프릴리미너리 임프레션에는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, 이렇게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 내지는 이제 트랜스퍼 타입 임프레션 코핑이라는 걸 쓴다. 다음.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쓰죠. 여기 예비 인상을 쓰는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. 근데 여기에 이렇게 좀 움푹움푹 파여서 예, 나중에 알지네이트에 꼽을 때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게 좋다고 그랬죠. 그런 제품을 가급적 쓰라고 그랬죠. 예비 인상을 뜰 때도. 예, 예비 인상을 뜨는 뭐 그런 임프레션 코핑들이에요. 예, 그래서 인상을 떴어. 이렇게 인상을 뜨고 여기다가 임프레션 코핑을 갖다 꼽는 거잖아요. 그죠? 갖다 꼽고 레바넬록을 연결하는데 이 인상체에서 레바놀을 돌리다 보면 돌아가니까는 이제 레바놀을 이미 연결해서 갖다 꼽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. 어쨌든 임프레션 코핑에다가 레바놀 로고를 갖다 꼽고 이렇게 알지네이트에다가 꽂았어.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예비 인상이기 때문에 뭐 플라스터를 이용해서 캐스트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. 마스터 캐스트를 따로 만든다면. 근데 여기 봐요. 여기 보면 알지네이트로 잘 뜬 것 같은데도 요런데 알지네이트가 파고 들어갔잖아요. 그만한 어떤 오차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예. 임프레션 코핑을 꼽고 알지네이트 인상을 뜨고 거기다가 임프레션 코핑을 갖다 꼽아.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넣으니까 트랜스퍼라고 한 거예요. 빼서 넣는다. 트랜스퍼. 그래서 예비 모형을 만든 게 요거 이제 임프레션 코핑을 빼서 우리가 작업을 하겠죠. 그 아까 만든 그런 예비 인상에서 다시 스퀘어 임프레션 코핑을 꼽아가지고 뭐 레진 블록이라는 걸 만들고 해서 최종 인상을 뜨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그 화학의 픽스드 디테이처블 내지는 떠있는 덴처라는 걸 만들 때 이런 작업을 꼭 하잖아요. 네, 원래 다 이렇게 하던 거예요. 다.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
임플란트를 할 때 요즘에는 임플란트 위에서 바로 보철물을 만들지만 대체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어바트먼트를 그 위에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. 그러려면 이제 어바트먼트 수준에서 인상을 떠야 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어바트먼트가 연결된 상태건 아니면 임플란트 수준이건 간에 예비 인상을 떠서 예비 모형을 만들고 그걸로 다시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다. 그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또 얘기를 할게요. 네.